근데 심리미술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술 치료가 아니고요. 미술 교육이거든요. 미술 교육은 미술 교육인데 미술 교육, 예술 교육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심리학적 솔루션이 좀 더 도입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미술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요즘 그 범죄 수사에도 심리학자들이 대거 투입돼서 프로파일러라고 그 범죄 수사의 퀄리티를 많이 높이고 있잖아요.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그런 퀄리티가 더해졌을 때 효과가 더 있게 된다. 이것은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미술을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창의력을 높여주는 예술로서의 창의미술 교육에 심리학적 솔루션, 심리치료적 솔루션이 도입되어 있는 미술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적인 성취, 그리고 정서 능력의 함양, 그런 일반 창의 미술과 어떻게 보면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방법이 많이 좀 다른 거죠. 그런 예술적인 어떤 기능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뭐 이룬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창조성을 발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장애물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못해요 한다든지, 끈기가 없어서 대강하고 만다든지, 답이 있잖아요, 공부는. 그러니까 미술도 답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려고 자꾸만 정답에 갇힌 그런 아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또 덤벙덤벙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에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미술이 안 나오는 것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현장에 있어서 보면 많이 느끼시거든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어른들이 도와준 선생님이 개입을 하면 자신감이 더 향상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더 끈기 있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친구들하고 공감하면서 작업하게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이미 검증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미술 선생님이 딱 배워서 안전하게 쓰면서도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에 도입하고, 그 다음에 교수 방법에 도입하고, 크게 보면 뭐 말하자면 A가 아니라 A 플러스가 된 미술 교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미술 교육의 퀄리티도 많이 올라올 수 있고, 뭐 창의성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이나 정서지능의 영역에서 봐서도 더 효과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어떤 성향의 아이가 맞느냐,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의 아이라도 미술 교육은 필요하고, 그냥 미술 교육 하는 것보다는 또 심리학적 솔루션이 도입된 미술 교육을 하면 더 나으면 나았지 뭐 어떤 아이한테는 안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요. 뭐 어떤 성향의 아이든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쪽은 창의력, 그리고 예술 능력, 또 한쪽은 정서 능력, 공감 소통 능력,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려는 게 이제 심리 미술이거든요. 크게 보면 창의력과 정서 능력, 공감 능력, 감성,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라면 심리 미술이 아주 잘 맞을 거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자기 가치감과 자신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자존감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세부 목표의 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상상력과 문제 해결력, 이것도 묶어서 보통 창의력 이렇게 말하는데, 공감 능력, 소통 능력, 뭐 리더십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요즘은 공감의 리더십이니까. 요 세 가지 세부 목표, 자존감, 창의력, 공감 소통 능력 또는 리더십, 요 세 가지가 필요하고, 또는 잘하더라도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라면 아마 심리미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존 미술 교육에서 미술이 뭐 재미없어 내지 이렇게 실패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너무 이렇게 완벽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사고가 좀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잘 못하거나, 선생님이 시키는 건 잘하는데 좀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도 심리미술이 아주 잘 맞겠죠. 이거 심리미술 하시고 가장 많이 눈에 띄게 느껴지는 건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애들이 일단 미술 너무 재밌어 한다고. 일단 미술이 재밌어
치고요. 미술이 재밌어지다 보면 거기서 이제 능력 발휘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떼쓰고 짜증내고 하는, 신경질 내고 하는 게 많이 줄었다고, 되게 자연스러워졌다고. 이렇게 뭐 그렇다고 엄마 말을 무조건 듣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얘기 편안하게, 엄마한테 자기 의견 편안하게 얘기하면서도 또 엄마가 얘기하는 또 합리적인 얘기는 또 잘 듣고,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정서가 많이 안정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아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인 이렇게 능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내공이라고 해야 하나요? 맷집,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심리미술은 어떻게 보면 미술 교육과 미술 치료가 이렇게 접목된 것이기 때문에 미술 치료하고도 이렇게 교집합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 치료하고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러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분명하게 선을 긋자면 심리미술은 미술 교육이고, 미술 치료는 미술 치료의 영역이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비유하자면 미술 치료가 약이라면, 심리미술은 비타민, 아니면 건강한 밥상,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제 어떤 질문이 많이 들어오냐면, 뭐 예를 들어 ADHD 아이가 심리미술을 해야 될까요? 미술치료를 해야 될까요? 뭐 선생님들도 나 심리미술을 하고 있는데 뭐 ADHD 아이가 오면 수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 좀 뭐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염이 있는 아이도 미술교육 할 수 있잖아요. 또 미술교육을 누릴 권리가 있고, 눈이 좀 나쁜 아이도 미술교육 할 수 있죠. 미술교육 받을 권리도 있고, 마찬가지로 ADHD 아이도 미술교육 할 수 있고 또 미술교육 받을 권리도 있어요. 즉 ADHD 아이가 미술교육을 하고 싶다? 그럼 심리미술 해도 되고요. 근데 ADHD 아이가 ADHD를 치료하려고 왔다? 그러면 미술 치료를 하러 가거나 병원을 가야 될 문제인 거죠. 만약에 ADHD 아이가 미술교육을 하러 오더라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예를 들면 과잉 행동이 너무 심해서 이런 뭐 5명 정도 되는 그 집단 미술 하는 그 세팅에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좋아져서 와야 되겠죠. 뭐 비유하자면 마이너스 뭐 2, 마이너스 3, 뭐 이 정도 되는 아이를 뭐 플러스 1, 뭐 플러스 2, 뭐 제로, 여기까지 올리는 게 미술 치료라고 본다면, 심리미술은 뭐 제로 또는 1, 플러스 1 정도 되는 친구들이 플러스 10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개념의 미술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려야 인생에 어떤 굴곡이 있더라도 애지간하면 이 제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개념의 미술교육이라고 보면 미술치료랑 차이점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